문제다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계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7강 형태주의 상담, 게슈탈트 상담이에요.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던 프리츠 펄스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이론이에요. 형태주의 상담은요, 실존주의 철학을 토대로 해서 여기 지금 here and now에 대한 자각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고, 감정, 느낌, 행동의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감정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충분히 자각되지 못한 채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면은 부적응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형태주의 상담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현재 상황에 대한 자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의 발달 초기의 문제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신 분석적 상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신 분석적 상담은요, 유아기부터의 그런 무의식적 갈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본다면 형태주의 상담은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에 대한 자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 두셔야 돼요. 형태주의 상담에 있어서 성격은 자아, 셀프죠. 자아상, 셀프 이미지요. 그리고 존재, being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어요. 상담 과정은 여기 지금에서의 지각과 경험을 내담자와 공유하면서 현재 경험을 명확히 하고 자신에 대한 지각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형태주의 상담에서의 인간에 대한 가정인데요. 펄스가 역시 제기했던 것이에요. 형태주의 상담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측면은요. 첫 번째,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의 현재 욕구에 따라서 게슈탈트를 완성한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 인간은 전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인간의 행동은 그것의 구성 요소인, 즉 행동의 구성 요소인 이 부분들끼리 합보다 더 큰 전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있네요. 주요 개념을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here and now 또는 지금 여기 now의 here에 대한 개념인데요. here and now 여기 지금은요, 형태주의, 실존주의,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즉 여기 지금에서 경험하는 상황과 감정을 중시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게슈탈트는요, 전체 또는 형태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펄스는 이 게슈탈트를요, 부분이 전체로 이렇게 통합되어지는 독특한 지각 형태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어요. 또한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하여 지각한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세 번째, 전경과 배경은 figure, 배경은 ground라고 하는데 개체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관심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것을 전경, figure라고 하고요.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부분을 배경, ground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경으로 부각된, 중심으로 부각된 게슈탈트를 해소하고 나면 전경은 다시 배경으로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게슈탈트가 형성돼서 다시 전경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미해결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완성되지 않은 게슈탈트를 의미해요. 인간의 분노나 증오, 고통, 슬픔, 죄의식 등과 같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미해결 과제는요, 개인의 의식 배후의 자리에서 타인과의 효율적인 접촉을 방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해결 과제가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에는 욕구 해소에 실패하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네요. 형태주의 상담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경증의 층이라는 게 있어요. 뉴로틱 레이어스라는 것인데, 펄스는요, 인간의 인격을 양파껍 껍질에 비유하면서
신경증의 층들을 하나씩 벗겨 나감으로써 개인은 심리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경증의 층을 5가지로 나눠봤었는데요. 첫 번째가 피상층, 허위층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사이비층이라고도 해요. 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피상층, 허위층, 사이비층은 진실한 마음이 없이 상투적으로 대하는 거짓된 상태라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두 번째, 공포층, 연기층은 말 그대로 연기하는 것이에요.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공포층, 연기층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곤경층, 교착층 또는 난국층이라고 돼요. 난국층이요. 자신의 역할 연기를 자각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같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곤경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층을 곤경층, 교착층, 난국층이라고 해요. 발음이 어렵네요. 그리고 네 번째 내파층, 내적 파열층은요, 그동안 억압해 온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게 되지만, 이제 알아차리게 되지만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고요, 안으로 억제하는 이 층을 내파층, 내적 파열층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외파층이라는 것은 외적 파열층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폭발층이라고 해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더 이상 억제하지 않고 이제는 외부로 표출하는 이런 층을 외파층, 외적 파열층, 폭발층이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개인과 환경 간의 접촉 경계 혼란 유형 역시 5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사예요. 내사는 부모나 사회의 영향,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영향을요, 무비판적으로 비판함이 없이 그대로 수용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내사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사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투사라고 해요. 세 번째, 반전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하고 싶은 행동을요,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전이라고 해요. 융합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않는 의존적 관계를 말한다 했는데,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겉으로는 이 두 사람이요, 굉장히 서로 위해주고 보살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속안을 들여다보면요,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어떤 의존적 관계에 빠져 있는 경우를 융합이라고 해요. 편향은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이 환경 등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아예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편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의 접촉 경계의 혼란 유형은 내투, 반융편 이렇게 외웠어요.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외워두시고요.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를 보시면요,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책임감, 세 번째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세 번째 게 중요한데요. 이 잠재력의 실현에 방점이 찍혀 있으면 이건 내담자 중심 상담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형태주의 상담은요,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에 이렇게 방점을 찍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구분해 두셔야 돼요. 실제 문제에 나섰을 때 물론 그 잘못된 문제이긴 하지만요, 잠재력의 실현에 방점을 찍혀 있느냐, 변화와 성장에 방점을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두셔야 돼요. 네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려서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섯 번째, 내담자가 실존적 상황에 열려있는 자세를 갖도록 도와준다. 여섯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네요. 상담 기법을 볼게요. 욕구와 감정에 대해서 자각하고 신체, 환경, 언어에 대해서 각각 자각하는 것이 상담 기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꿈 작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담자로 하여금 꿈을 현실로 재현하도록 해서
꿈의 각 부분을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 꿈 작업이에요. 빈 의자 기법은요, 내담자가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실제 앉아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빈 의자 기법이에요. 과장하기는요,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이나 언어를 과장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과장하기이고요. 여섯 번째,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상반된 자아와 대화를 시도하게 함으로써 자기 부분들을 그 내외의 자기 부분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예요. 숙지의 사용은 내담자에게 상담 상황에서 학습한 사실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역할 연기는 과거나 미래의 한 장면을 현재의 장면으로 상상하게 해서 실제 행동으로 연기해 보도록 하는 것이 역할 연기예요. 반대로 하기 또는 역전 기법이라는 것은 내담자에게 평소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내담자의 억압되고 통제해온 이 부분들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감정에 머무르기는 내담자에게 미해결 감정들을 견뎌내도록 해서 그 감정들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감정에 머무르기예요. 20년도 공시시험이에요. 게슈탈트 심리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좋고요. 2번에 상담 목표는 자기와 사회에 대한 관심, 자기지식, 관용, 유연성 등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REBT 상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3번도 좋고 4번도 좋아서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